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테슬라 1년간 주가는 이란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에너지가 대형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에요. 자, 그리고 진짜 금리 인하가 빠르게 내린다라는 소식 살펴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엔비디아와 메타가 훨훨 날아올랐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두 개의 주식, 핵심적인 이 매그니피센트7의 엔비디아와 메타가 오늘 화려한 모습 보이는데 나머지는요. 오늘 피바다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은 주식, 큰 주식 하고 전체가 다 피바다입니다. 자, 먼저 마소부터 보면요. 0.71% 오늘 빠졌고요. 그냥 마소는 빠져봐야 0.1, 0.2, 그리고 또 오르면 또 1%, 그러니까 우상향 하면서 그냥 적게 빠지고 적게 오르고 그렇게 이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만큼 덩치가 커서 그래요. 자, 애플 2.03 빠졌죠. 워낙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1등 자리를 다시 되찾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글 1.86 빠졌어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도 굉장한 속도로 올랐죠. 자, 메타 3.07,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가 오늘 또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보시기 바랍니다. 2.2% 빠졌어요. 자, 아마존은 아마존데이를 마쳤는데, 자, 아마존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왔고요. 자, 엔비디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엔비디아 2.80%. 엔비디아는 좀 많이 빠지기만 하면 다시 올라와 버리고, 빠지기만 하면 다시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윗선에 써요. 프로핏 테이킹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동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팔고 떠나니까, 또 엔비디아 더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엔비디아는 크게 무너지지 않고 현재 또 좀 빠지면 올라오고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털이 좋아요. 여러 지표를 보더라도요. 엔비디아가 여전히 이제 이 펀더멘털 좋고요. 다만 반도체 주식들이 한꺼번에 지금 빠지고 또 미국의 규제가 나온다니까 다른 반도체 주식들은 힘을 많이 못 쓰는데요. 그러나 엔비디아는 워낙 또 독보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엔비디아 하니까 역시 엔비디아, 이런 어떤 몰려드는 어떤 이 불나방 같은 그런 항상 특성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는 다시 복귀가 됐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0.29%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테슬라도 빠지지 않고 이게 오르는 거, 이게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 같았으면 이렇게 다른 주식 빠지면요, 테슬라가 훨씬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확실히 힘이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테슬라가 이번 이제 다음 주에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나올지, 또 이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주가가 또 크게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벤트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기대감들이 계속 작동하고 있고, 이따가도 보겠지만 모건 스탠리의 분석들도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어쨌든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들이요. 자, 오늘 시장은요. 지금 여러분 시장은 이 로테이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테이션이 있었는데 현재 작은 주식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이 최근에 갑자기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주식들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오랫동안 머물질 않아요. 이 헤지 펀드들도 그렇고 이 작은 주식의 장기 투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주들에게 장기 투자를 많이 하지. 보통 이런 작은 주식들은요. 한 번 움직이면 크게 휘청휘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단타도 훨씬 더 많은 모습이.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장이요. 이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로테이션도 많고 빠르게 지금 현재 계산을 하고 있는 중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여전히 매그니피센트7과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전혀 두려움 없이 바이 앤 홀드 전략 유효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금리 인하 관련된 소식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이 시장에서는요, 금리 인하가 가장 큰 화두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시장에 변화가 많죠. 그동안 지난 한 몇 달 동안, 이 매그니피센트7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끌었다가 계속 끌고 왔었죠. 최근에 테슬라가, 이게 서프라이즈로 또 쫙 치고
올라가주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최근에 뭐 갑작스럽게 이제 매그랩 세븐들은 시들시들한데 반해서 이 작은 주식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죠. 이게 지금 여러분 시장에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이 계속되어 갖고 머물러 있었죠. 자,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가 올 것인가. 사실 올해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자, 이제부터 지금 서서히 이번 5월달, 6월달, 특히 6, 7월달 이 여름 어간에 서서히 이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요, 갑자기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연준 의장도 그렇고 연준 멤버들도요, 너도 나도 이제 나와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톤이 완전히 체인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테슬라가 이 소위 마진이 이제 턴어라운드 돼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것처럼 현재 연준도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금리를 no 계속 그냥 higher, longer 계속 이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높은 금리를 계속 우리가 높이 유지하고 오랫동안 유지할 거야라고 계속 하다가 갑작스럽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어떤 밑바닥에서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오히려 캄다운 하고요, 재밌게 지켜보세요. 제가 재밌게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재밌어요. 요즘 이 미국 시장을 보고 있으면요, 너무나도 재밌어서 이건 영화보다도 저희 과거에는요, 저도 한국 텔레비나 이런 걸 좀 많이 봤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일부러 한국 연애 프로도 한 편씩 보고 한국의 어떤 소식도 들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미국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요. 정말 여러분 보시면요, 오늘 이 시카고의 연준 의장 연은 총재가요, 이 소위 이 굴스비라는 분이거든요. 자, 이 굴스비가 골든 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위에 타이틀 보면요, 골든 패스 at risk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황금길이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려면요,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됩니다. 자, 일단 이 시카고의 연은 총재 이 굴스비가 기본적으로요, 금리 인하에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연준이 close to cutting interest rates. 자, 핑크빛으로 하려는 거 나오시죠? 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요, 경고를 날립니다. A risk recession if officials wait too long to ease monetary policy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 우리 연준이 만약에 너무 오랫동안 금리 인하, 소위 말해서 완화 정책 취하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면 리세션이라고 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야. 리스크 리세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경기 침체. 자, 이게 항상 지금 연준이 이 저글링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고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와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빨리 또 금리를 이렇게 내려버리면 다시 인플레가 치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성에서 이건 뭐 이 두 쪽에서 정말 균형 잡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게 연준 멤버들이 해야겠죠. 이 연준 멤버들이야 이 미국에서 가장 천재들만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뭐 가끔씩 미스테이크도 하지만 어찌됐건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이 소위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괜찮아 했을 때처럼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굉장히 이번에는 신중하게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가요, 우리가 이제 너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다, 미국이 경기 침체 오기 전에 금리 내리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그러면 언제쯤 내릴 것 같은데 7월이냐 9월이냐 뭐 11월이냐 뭐 12월이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파란색으로 보세요. He declined to say when expects the cut to happen 이라고 합니다. 언제 내릴지에 대해서는 말하는 걸 거부했어요. 당연하겠죠. 이거는 뭐 본인들이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7월 달에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요. 자, 이번 달 말에 한 번 내리고 9월 달에 한 번 내리고 이래버리면, 자, 여러분 정말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요동칠지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만 기대가 됩니까? 너무 흥분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하려고 마지막 부분 보면요, the conditions in place here.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조건들,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조건이 지금 적절한 시점에 왔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yes라는 거예요.
거죠. yes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this is what the past 2% looks like. 지금이 바로 우리가 2%대로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 길들이 내려가고 다운 트렌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준이 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난 2분기 때에 꾸준히 내려가는 거 보니까 이미 벌써 PCE 지수 2%대 진입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 그 다음 달 아마 3개월 정도 지나면요. 모든 지표들이 거의 2%대 진입 확률이 높겠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5.5라고 하는 금리는요.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골든 패스를 씁니다. 이 소위 말해서 이 황금의 길인데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오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황금의 기회. 정말 그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 타임을 놓쳐버리면요. 그러니까 골든 타임인데 일종의 이게 뭐냐면 getting inflation down, 인플레이션을 잡아요. without triggering recession. 리세션을 일으키지 않는 가운데 물가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보통 전문가들 사이에 불가능할 거. 왜냐하면 과거에 제대로 맞힌 적이 없거든요.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보통 금리를 이렇게 높이 올리면요. 경제가 다 깨져요. 보통 경제가 깨진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리세션이라는 것이 완전히 오기 전에 물가를 잡는 것이 이게 바로 황금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골든 타임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리스크를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굴스비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굴스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연준 멤버들이 이렇게 벌써 분위기를 연기를 피우잖아요. 이거는 사전에 지금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요. 리세션이 쉽게 오지 않는 것도 과거 같았으면 벌써 왔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을 정말 잘하죠. 이게 바로 SNS의 발달일 때문이고 또 유튜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저 유튜버로서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귀한 정보들을 알려줘서 한국 사람들이 테슬라에 많이 투자하고 엔비디아도 많이 샀고 해서 부자같이 되어 가잖아요. 한국의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모든 다 똑같아요. 이렇게 정보가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소통화되면서 결국은 이러한 지금 현재 이렇게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금리 인하가요 정말 임박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건요 단기적으로 뭐 주가가 출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산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살펴볼 것은요, 모기지 금리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기지 금리가 뭡니까? 미국에서 이 부동산을 살 때, 자, 이 집을 살 때에 은행에서 이제 이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 대출, 이 부동산 대출 금리도요, 현재 이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핑크빛을 하나 보세요. 30년물 금리입니다. 고정금리, 미국은 다 고정금리예요. 보통 이 주거지 살 때는요. 자, 이 3-year fixed rate mortgage가요, 6.89에서 6.77까지 내려 왔습니다. 자, 이건요, 지난 3월 달이죠. 3월 중반 이후로 가장 낮은 데이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1년 전에요. 1년 전에 이 30년물 고정금리가 6.78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내려온 거예요. 자, 1년 전에 그나마 거래가 조금씩 있었거든요. 자, 근데 6.78. 아직은 멀었어요. 근데 6.5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6% 초반만 내려오더라도요. 시장이 움직이더라고요. 6% 초반.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갈 거라 생각이기 때문에 6% 초반에서 6%, 5%대 있죠. 5%대만 내려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 기다리다간 마치 연준이 더 기다리다간 리세션이 온다고 하는 것처럼 만약에 사람들이 또 이 5% 아래에서 4%까지 기다린다, 3%까지 기다린다 이래 버리면 금리는 좋겠지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막 경쟁이 피 터지겠죠. 사람들이 지금 사실 부동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젊은 부부들은요, 그동안 고금리에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못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 금리만 내려오면 막 덤벼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많이 몰려들게 되면 오히려 집값이 또 올라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높은 금리 때에 집을 사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리파이낸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라는 것이 벌써부터 몰기지 금리랄지 다른 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런 주택담보대출 금리 모든 금리들이 다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카드 금리랄지 모든 게 다 내려가요. 자동차 금리 다 내려가요.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 수요도 다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좋아지고 흐름이 좋아지면요. 테슬라는 원래 금리 인하 전에 흐름이 좋았잖아요, 여러분. 금리 인상 전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요. 테슬라는 가장 혜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모건 스탠리가 두 가지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 질문들을 보면요, 투자자들에게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들이 질문을 받고서 이런 답변을 냈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어떤 질문을 먼저 던졌냐. 첫째 질문이요. Would you consider to be a bigger driver for Tesla share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향후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큰 그런 이 드라이버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이 테슬라 주가를 끌고 갈 것인가? 어떤 요소가 테슬라 비즈니스의 어떤 요소가 테슬라 주가를 향후 for the next 12month입니다. 향후 한 12개월 동안, 1년 동안에 테슬라 주가는 무엇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겠냐? 이 질문이거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요. 노란색 있죠? 이 노란색은 뭐냐? 바로 AI입니다. AI 내러티브거든요. AI 관련된 비즈니스가 결국은 테슬라를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AI 내러티브라고 그랬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테슬라는요, 인공지능이 관련된 이야기가 결국은 지금 이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즉, 자율주행, 로보택시. 자, 그리고 현재 로봇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을 어떻게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라이센스를 주고, 계약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제 플랜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 자동차도 소개하게 될 거거든요. 그것이 또 $25,000짜리나 $20,000짜리로 바로 공급하는 부분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현재 이런 걸 봤을 때 이 68% 거의 70%가 AI 내러티브가 테슬라 주가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결국 많은 투자들이 결국 테슬라는 이제 AI 기업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결국 AI 관련된 이슈들이 테슬라 가격을 계속해서 올려놓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파란색 보세요. 이게 Core Auto Business Fundamental입니다. 자동차 비즈니스거든요. 이게 33%예요. 자,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테슬라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들은 뭐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중점을 결국은 자율주행에 두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지금 투자들이 옛날에는요, 자동차에만 집중을 했거든요. 게리 블랙도 그렇고, 이 기존에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은요, 테슬라는 그냥 자동차 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만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실제로 자동차만 돈을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펀드 매니저 중에요, 투자하는 방식들이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은 보통 실제로 이게 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냐 안 벌어들이고 있냐는 굉장히 현실에 기반한 투자를 하는 투자들이 있어요. 자, 이에 반해서 이 현실을 무시하지 않지만 미래의 가치를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게리 블랙 같은 사람이 무조건 자동차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 가장 우리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댄 아이브즈 있지 않습니까? 댄 아이브즈 같은 사람은 현실에 기반을 두지만 미래의 이 인공지능, 소위 말해서 머스크가 계속 인공지능이다, 우리 테슬라는 AI 회사다라고 한 것처럼 그걸 그대로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앞으로 이 스토리텔링으로 인해서 갖고 한다라는 거야. 그 꿈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런 건데, 지금 이거 보면요, 포지션이 이제 많은 투자들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공지능 회사로서의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또 인공지능에 더 많은 중점을 두냐면요, 사실 자동차보다도 인공지능은 앞으로 10배씩 테슬라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동차만 가지고 10배를 띄울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인공지능이 가미가 되었을 때에, 즉 라이센스가 다른 회사에 팔게 됐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는 순간 주가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만 해도요, 50%씩 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라이센스가 포드에게 넘어갔다 이러면, 왜 포드에만 줬는데 왜 그렇게 뛸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요, 포드가 했다 그러면 수많은 회사들이 취하게 될 거예요.
과거에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GM이 막 미친 듯이 바로 2주도 안 돼가지고 바로 연락 오고 이렇게 해서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수수료를 내더라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이 자율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70% 이상 테슬라의 인공지능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모건 스탠리가 두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투자자들에게. 자, 어떤 질문을 던졌냐? 위에 보시면요, How do you expect Tesla shares to perform over the next 12 months? 라고 합니다. 자, 이 테슬라라고 하는 주식이 향후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은가?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떨어지고,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질문 던졌죠. 자, 그랬더니, 짙은 초록색 있죠, 위에 17%. 이건요, 무엇을 뜻하냐면 significantly outperform입니다. 상당히 outperform 할 거라는 거죠. 굉장한 outperformance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 1년 동안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300도 돌파하고 400도 돌파하고 굉장할 거다라는 것이 17%. 자, 그 다음에 연한 초록색 있죠? 28%가 modestly outperform입니다. 그러니까 괜찮게 이렇게 오를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향후 1년 동안은 현재 테슬라의 호재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이벤트도 있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자연스럽게 우상향하면서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6% 정도가 그냥 뭐 비슷할 것 같다. 요 정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빨간색, 짙은 빨간색 있죠? 이게 이제 21%나 차지했는데, modestly underperform이라는 거예요. 살짝 좀 약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1%는 조금 약하게 퍼포먼스가 하반기에 나오지 않겠냐. 이런 거고요. 그리고, significantly underperform 보세요. 그러니까 빨간색은요, 완전히 지금 이제 underperform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21%나 존재하는 겁니다. 뭐 가령 주가가 뭐 20% 더 빠진다든지 뭐 30% 빠진다든지 이런 사람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 살색 있죠. 요 색깔을 보면 이게 modestly underperform입니다. 적당히 떨어질 거다. 이게 한 30% 정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향후 1년 동안요, 지금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반반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정말 이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처럼요, 이 아웃퍼포먼스가 아니라 언더퍼폼이 나온다. 그리고 그게 심하게 언더퍼폼이 나온다 그러면요, 오히려 정말 그럴 때는 더 줍줍하기 좋은 찬스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더 좋은 겁니다. 오히려 떨어져 주면요, 100달러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50달러에서 움직이는데 이거는 160달러대가 너무 그립지 않으세요? 제가 계속 주소 담으라고 그랬는데 그때가 그립지 않냐고요.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2020년도는 어땠겠습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 덮치고 나서 막 폭락했을 때에 그때는 그냥 여러분 남들이 더 빠진다 할 때 그때는 보지도 않고 더 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가 못 사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지금 그립죠. 자, 그렇다면 이걸 잘 살려서요,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20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기회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좋은 찬스구나. 기다릴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떨어져 주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17%나 28%처럼 결국 우상향하거나 아니면 급등하는 기회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뭐 즐기면 되는 거죠. 뭐 그때는 즐기면 되는 거예요. 올라주면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계속 사 모았기 때문에 올라주면 또 땡큐하고 계속해서 감사히 받으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에너지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 에너지 영역입니다. 에너지 비즈니스가 대형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또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위에 지금 이 빨간색을 하나 보세요. 이 테슬라와 이너섹트 파워가 이 두 회사가 오늘 발표했거든요. 이 15.3 기가와트아워를 메가팩을 제공한다. 2030년도까지 이 메가팩을 제공하는 그런 대형 계약을 터뜨렸습니다. 자, 초록색으로 하려됐죠.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3 빌리언입니다. 자, 30억 달러죠. 한국 돈으로 거의 4조 원에 이릅니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자, 한국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이 액수. 한방 계약하면 이렇게 4조 원씩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호주나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을 때 보면은 보통 한 번 할 때 뭐 5천억 달러, 그죠? 이게, 보통 이제 두 번 정도 하게 되면은 1조씩 뚝뚝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는요, 그냥 대형 계약을 하나 그냥 툭 맺어버립니다. 이게 거의 한국 돈으로 한 4조 원 규모죠. 자, 그래서 2027년도 말까지입니다.
지금이 24년도잖아요. 그러니까 25, 26, 27, 한 3년 뒤까지 대략 한 10기가와트 메가팩이 먼저 배치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전체가 15기가와트거든요. 근데 먼저 10기가와트부터 먼저 배치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아래쪽에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테슬라 에너지 쪽이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보면은 메가팩이 쫙 깔려 있죠. 하얀색 이 박스 같은 거요. 저 안에 이제 배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기가 이제 이 배터리가 쫙 깔려 있는데 보통 이 넓은 공터에 자, 오른쪽 보면 사진에 보면요. 검정색 그 쭉 새까만 게 보이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솔라 패널이거든요. 테슬라는 솔라 패널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오른쪽 편에 보면은 사진에 넓은 들판에 이 솔라 패널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솔라 패널이 태양광을 낮에 그냥 계속해서 이 에너지를 흡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기서 받아들여진 에너지를 어디로 흘려보내겠습니까?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테슬라 메가팩에다가 다 들어가서 에너지가 계속 충전돼 가지고 쌓여 있겠죠. 그래서 그 쌓여있는 이 전기 에너지를 다른 데다 흘려보내고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태양광 솔라 패널과 메가팩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수요는요, 앞으로 전 세계에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태양빛이 적은 곳은 어떡하냐, 막 그러지만 태양이 적다 하더라도 태양이 없는 곳은 없잖아요. 햇빛이 안 들면 사람 다 죽어요. 어디든 태양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태양광을 어디든 설치해 놓으면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두고 있으면 어차피 해가 찌건 해가 안 뜨건 간에 결국은 해 뜰 때는 에너지를 계속 흡수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 메가팩에다 저장해 두면 되는 거예요. 그 저장해 둔 거는 anytime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에도 어마무시하게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메가팩에다 에너지를 이제 딱 받아 놓게 되면요, 어디든 또 여기서 전기를 주변 마을에도 보낼 수 있고, 농작물을 이 소위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에게도 에너지를 전기 공급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쓰임새가 정말 많겠죠. 그리고 또 이 배터리 메가팩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메가팩에 이 태양광으로 받은 이 전기를 가지고요, 이걸 이제 오히려 싣고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다가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테슬라 에너지가요 굉장하죠. 오늘 이런 대형 계약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뭐 언론들은 별로 몰라요. 별로 관심도 없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그냥 자동차 회사가 제일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럴 때가 좋아요. 왜냐, 많은 지금 사람들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지로만 생각하니까 에너지 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계약이 일어나고 계속 확대되고 있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테슬라의 에너지는요, 그냥 이 중국에 있는 중국 공장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상하이 자동차 공장 2개 레벨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진율만 놓고 봤을 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요, 결국 테슬라 에너지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는, 마치 이 상하이 공장 2개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로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즉 X에다 글을 또 하나 남겼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무슨 내용이냐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한번 보세요. Cybertruck FSD releases with 12.5입니다. 자, 사이버트럭 FSD가 드디어 출시되는데 12.5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트럭에 그동안 질문들이 많았잖아요. 왜 사이버트럭에는 FSD를 장착을 안 해주냐? 야, 우리가 왕따냐? 뭐 이런 얘기를 농담을 막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혔어요. 사이버트럭도 이제 12.5를 장착한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사이버트럭의 수요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F150 라이트닝이랄지, 그리고 현재 이 경쟁사들 모델들 다 합친 것보다 이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인기가 훨씬 더 많고 더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판매 속도면요, 이제 자율주행을 올려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제 사이버트럭도 자율주행을 이제 올리게 되는데, 자, 근데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also finally merges the city and highway code라고 합니다. 12.5 버전, 지금 12.4 버전이잖아요. 12.5 버전에서
하면서 드디어 이 도시와 하이웨이, 고속도로에 아까 이제 합쳐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투 트랙으로 움직이다가 이제는 하나로 되니까 편해지는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당연히 가야죠. 근데 이제 결국은 다 하나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이제 뭐 너무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고속도로 타다가 이제 빠지면 시내도 똑같이 자동으로 다 연결되니까. 자, 이건 뭐 테슬라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자율주행이 완전해지면서 사이버 트랙도 올라가게 되고 이제 뭐 테슬라 모든 차에 당연히 업데이트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OTA 방식으로 다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거니까. 자, 어찌됐든 지금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도 이제 FSD를 장착한다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존교스TV였습니다.